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6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네, 좀 휴가를 다녀오면서 어제 방송을 쉬었는데요. 오늘 이제 갔다 오고 보니까 장이 완전 박살이 나 있네요. 어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식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본격적인 하락을 좀 시작했다라는 것이 확실히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증시에 대해서 좀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자금이 이제 회수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월봉이 이제 꺾였으니 네, 내려갈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좀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헝다, 그 다음에 뭐 미국발,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까지 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헝다 그룹 뭐 이런 얘기가 어떤 하나의 부동산 투자 그룹이 부도가 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있는 이 모든 이 돈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투자를 하면서 서로 돈을 대주면서 그런 이제 투자금을 계속 불려나가는,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자칫하면 줄이 하나가 끊어지는 순간 다른 줄과의 그 관계도 이제 끊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도미노처럼 다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지금 작은 기업이 뭐 좀 부도가 난다, 뭐 그게 크게 커 보이진 않겠지만 그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돈이 또 이제 그 돈이 없던 기업들이 또 그 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이제 파산 위기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헝다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런 모든 업체들이 그런 위험 대상일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아주 크게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각오를 우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53포인트 내려가지고 1.8% 하락을 했고요. 2908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깨자마자 바로 2900까지 지금 위협을 하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290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 먼저 보게 되면 241선이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24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그걸 이제 한 번에 단 며칠 만에 깨버리는 상황이 나왔고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강하게 하락 돌파를 했을 때는 추가적인 더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식의 상승 시대는 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월복을 보았을 때는 이때와 같은 이런 하락 패턴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한 번에 내려가진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도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됨으로써 돈이 한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위기가 다시 한번 왔을 때 양적 완화라든지 다시 한번 돈을 푸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주식 시장이 좋아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좋은 시대는 다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삼가시고 종목 위주의 강세장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좀 사릴 때다. 최대한 이제 돈을 확보를 해두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오늘 샀지만 뭐 크게 많이 사지 않았고요. 외국인도 2,700억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이 3.5% 하락하면서 자, 이게 엄청나게 크게 내려갑니다. 코스닥 종목 특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코스닥은 한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이제 거래량이 이전 날보다 좀 증가하면서 터지면서 이렇게 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100포인트 이상을 지금 다 며칠 만에 빠졌고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딱히 사실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 뭔가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많이 판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이 주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물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241선이라는 게 뭡니까? 241선, 240일 동안에 주가를 평균을 했을 때, 그 가격대인데요. 그 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신용을 썼을 때도 이렇게 241선 아래에서 아래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을 거고요. 241선이 저렇게 깨진다는 것은 240일 동안의 평균선보다 지금 한참 주가가 밑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고요.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싶지 않지만 강제로 이제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한번 큰 파동이 지나가고 나면 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주가가 하도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사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물을 보시면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석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사리는 수밖에 없고요. 이 달러, 원 달러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1,196달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달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241선 돌파를 하면서 달러는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1.5%대로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증시에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론이 길었습니다. 증시에 대한 좀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종목별로 분석해봤자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증시의 이 큰 흐름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템포를 좀 낮춰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참합니다. 너무 처참하게 지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족족 거의 뭐 10% 가까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단 며칠 만에 다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진현생명과학부터 보겠습니다. 진현생명과학은 8% 하락을 했고요. 2,650원 내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28,900원 마무리를 했고, 자, 지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는 유무상증자 진행 전에 좀 이제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또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증시 전체가 하락함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진현생명과학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가격이 최대한 낮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모집가액을 또 다 모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분위기를 좀 보았을 때는 비중을 빨리 줄여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제 241선까지 하락 돌파를 하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법한 자리는 내년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당장에서는 진흥생명과학은 어떤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코스프레이라든지 만약 VGX에 된 공장 완공 소식이라든지
그런 플라스미드 선구매 계약 뭐 건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주가가 쉽사리 좀 반등하기가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도 라인이 전 고점을 완전히 깨버렸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이제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고요. 외국인이 네, 저가 매수를 좀 했죠.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은 네, 자리를 한번 잡을 때까지 또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전저점까지 깨져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241선까지 받쳐야겠지만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21,000원 내려가지고 일봉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하락 돌파를 해버렸고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네, 이렇게 61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하락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지 않을 거면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백신보다도 이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계속 시장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백신 생산을 하는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목이 상당히 약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증시 전체가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241선이 깨졌다라는 것은 좀 사실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좀 역배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은 좀 지켜주고 있지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분간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샀지만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이 또 많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네, 약세를 계속 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은 네,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넥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미 완전히 하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넥시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증시 전체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61선 깨버리고 네, 이제는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 상승분이 차례대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들고 계시다가 진짜 빠르게 이제 손실이 무서워서 끊어내지 못하다가 들고 가시면 진짜 이 모든 상승분이 다 반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증시 분위기가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봉으로 본다면 사실 거의 다 떨어지긴 했어요. 네, 주봉은 20주선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또 장이 더 내리면 충분히 더 내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이 끝날 때까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신 임상 진행 중이지만 지금 백신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제 쪽으로 시장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셀리드도 마찬가지. 진짜 끝도 없이 떨어지죠. 셀리드도 네, 241선 깨버렸고요. 지금 셀리드도 사실 12만원으로 네,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정말 어이없이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네, 셀리드도 사실 121선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 바닥 라인을 깼을 때는 손절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셀리드도 지금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좀 끝나가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또 이제 매수를 좀 하지만 네, 저가 매수에 불과하고요. 주가는 충분히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 다음에 유바이오직스도 마찬가지. 유바이오직스가 사실 바이오 종목 중에 제일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하게 꼬리를 달고 쌍봉 형태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크게 하락을 했고요. 21선 받치는 척 하면서도 또 오늘 말도 안 되게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 두 번 만에 네, 원래 가격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유바이오직스 사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래 횡보하던 구간에 갇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바닥 라인을 충분히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락세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바리익스 좋은 호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쌍봉 찍고 강하게 떨어지는 것은 네, 지금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네, 지금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기관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분위기 따라서 지금 증시 분위기 따라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사실 네, 진짜 보기 힘든 가격대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증시가 한 번씩 반등을 하겠지만 반등을 했을 때 사실 바이오 종목 위주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이오 종목이 어느 정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를 타고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는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내일 장도 좀 방어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사실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장에서는 매일매일 분석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잡힐 때까지 지켜보는 게 맞고요. 그러고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온다면 네, 좀 증시 전체 분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